안녕하세요. 책플릭스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옆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켓컬리 덕질을 시작한 덕비디입니다. 마켓컬리 덕질이라뇨. 지난주에 오지은 씨가 네. 저희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했죠, 정말. 황두영 작가님의 오라면에 이어서 버금가는 그렇죠. 진짜 네, 이번에는 꿀팁 시나몬 보고. 식빵. 기펠 시나몬 식빵. 네. 와, 이게 놀라운 게 제가 또 바로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주문하셨죠? 마켓컬리, 아니요, 행동하는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네, 왜냐면 마켓컬리 딱 들어갔는데 품절인 거야. 그 그래서 식빵이? 그 식빵이. 웬일이야. 그게 세종이에요, 세종 심지어. 아. 그냥 그 오지은 작가님은 이제 시나몬을 얘기하셨지만 아. 플레인이 있고 콰트로 치즈가 있고 시나몬이 있는 거예요. 콰트로 치즈. 콰트로 맛있겠다. 치즈 이름 예술이지 않습니까, 정말? 벌써 이름에서 어. 칼로리가 느껴지잖아. 어. 근데 품절, 셋 다 품절.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요. 품절. 아, 끈질기시네. 와, 이거 생각보다 이템이다. 티켓팅이네, 마케팅이네. 네, 그쵸. 그래서 언제였더라? 오전에 들어가서 성공해가지고 와. 네.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저희가 먹는 그렇죠. 그래서 아. 저희가 또 좋은 건 나눠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다 나눠 먹었죠?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썰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썰었죠. 그쵸? 네. 정성스럽게 아니, 포장을 아주 썰어가지고. 예쁘게 다 해주셨더라고요. 예쁘게 그래서 하진 않았지. 아니야, 예쁘게 돼 있었어. 저희를 이렇게 갑자기 양쪽으로. 소환해가지고 뭘 주길래 뭐야 했더니 헉, 그 식빵을 그쵸. 썰어서 네. 포장을 정성스레 해서 아주 갖다 주셨더라고요. 회사까지. 기펠 시나몬 식빵. 기펠 시나몬 네. 식빵.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먹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 우중충한 비와 함께 아, 토스터기에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아, 따뜻하게 최고다. 먹어야 돼. 근데 최악인 줄 알았던 게 딱 꺼냈는데 탄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게 금방 타. 금방 그치? 타요. 네. 시나몬이 몰랐어요. 들어있어서. 네. 그래서 겉에랑 여기가 다 탔더라고요. 아까워. 근데 더 속상해. 대박은 탄 게 더 맛있어. 맞아. 안 탄 걸 안 아. 먹어봤지만 미안한데 탄 건데 너무 맛있어. 그 잘 만든 빵은 타도 맛있다. 신기하네. 저는 그날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 이제 여자 직원들끼리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줌씩 뜯어가라. 이렇게 성찬식 한 느낌으로 셀프로 이렇게 좀씩 뜯어가서 먹는데 그걸 먹고 바로 이어서 커피를 한 입 마셨더니 너무 맛있어요. 맞아. 이게 커피랑 되게 맞아. 궁합이 좋은 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쵸. 저는 무려 여러분께는 제가 시나몬 식빵만 썰어다 드렸지만 세 개를 다 시켰습니다. 와, 콰트로 치즈. 콰트로 치즈와 플레인과 후기는요? 시나몬을 세 개 다 했는데 드셔보셨나요? 다 조금씩 먹어봤죠. 어쨌든 냉동실에 넣어놓고 썰어 먹으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지. 제가 집에서 그냥도 먹어보고 음. 우유나 커피랑 먹으면 음. 대박입니다.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대박이고. 이게 좋더라고요. 어울리는 게. 그쵸. 그리고 더 대답적인 건 토스터기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책디가 에어프라이어에 예열된 상태로 벌써 맛있다. 벌써 바삭하다. 180도에 2분, 겉바속촉. 2분 하면 안 타나요? 180도에 2분 하면 아주 예쁘게 구워진다. 아. 그리고 구운 게 더 맛있다. 이 예술이. 따뜻해야 맛있겠더라고요. 네, 따뜻해야 맛있어요.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이라. 저희 마켓컬리 협찬 받는 것도 아닌데 마켓컬리 듣고 기다리고 계시죠? 있습니다. 시나몬, 비 오는 날은 시나몬. 그렇죠. 네. 너무 맛있었어요. 잘 덕분에 먹었습니다. 마음의 네. 양식을. 저의 근황은 그겁니다. 또 있어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요. 시간이 지금 훌륭하죠? 몇 시죠? 네. 지금 몇 시야? 9시 10분. 9시. 오후. 아침 네. 아니고요. 저녁 9시 10분이고 이제 저는 6시 출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몇 시간 된 거예요? 15시간이 넘어가고 방금 있는 시간이다. 집에 다녀오는 느낌으로 네. 하루하루를. 원래 퇴근하고 집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까지 일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아침 방송인데 뭐. 무려. 그리고 오지도 야근하고 있었죠? 네. 전 이번 주 연타로 야근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 시간대가. 네네. 책디는요? 저는 어차피 밤 근무여가지고 여러분의 밤 근무를 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밥 친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저녁밥을 같이 먹는데 아까 세찬 먹는 누가 그랬지? 세찬 먹는 제가 느낌이라고 다 같이 일하다 나와가지고 한 끼 한식을 딱 먹고 들어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간다. 맞아. 각자 흩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책디가 이제 야근할수록 자기 밥 친구가 늘어나 좋다 그랬잖아요. 네. 역시 남의 실현됐어.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막걸리라도 한 잔 마셨어야 됐어. 멤버가 줄지 않는다. 네, 저희가 약간 상태가 피곤해서 더 하이텐션인 것 같아요. 좋네요. 뇌를 별로 안 거치고 말이 막 나오네. 아무 말을 하고 대신 있네. 오늘 어휘수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네, 저희 오늘 댓글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진님이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호박 여사님이 팟빵으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네. 저번에 그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이 두 권의 책을 작가님들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남겨주신 댓글이세요. 그래서 네. 와, 세 분 집단지성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시네요. 퇴근길 차 안에서 들으며 너무 즐겁군요. 쌍터뷰 텐션이 어마어마할 듯요.
그쵸. 이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끼리 한 방송. 저희가 먼저 이 음. 두 권에 대한 소개했던 방송을 들으시고 남겨주신 거고 뒤이어서 또 작가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쌍터뷰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걸 또 들으시고 또 남겨주셨어요. 오진님은 이번 쌍터뷰 빠지셨네요. 아, 이걸 눈치채신 아쉽다. 분. 네, 존재가 그러시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분의 대화가 너무 즐겁고 신났어요. 즐거움의 버튼에 공감했고요. 자기를 알아가는 노력, 발견이 이런 책플릭스를 만나게 한 동력인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아, 내용과 저희의 소감을 인연을 정말 열심히 듣고 남겨주셨습니다. 제 부제를 눈치채셨다는 거에 일단 좀 감동했고요. 호박 여사님 이분 궁금하네요. 누구신지. 네, 제가 작가님들 두 분이 오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목소리로만 들으시면은 또 너무 또 산만할 수 있어서 제가 잠시 휴식을 쉽니다. 취합니다. 네. 그러면서 밖에서 사실은 방송을 듣고만 있다는 거, 청취자 맞죠. 입장으로 있다는 가서. 할 말은 얼마나 많겠지만. 네. 하지만 그쵸. 또 즐겁게 밖에서 혼자 소리 없이 그쵸. 잇몸으로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 네, 리액션 비디오 네, 같은 거 네. 찍으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좋다. 혼자서 밖에서 오지가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다. 말만 안 하지 그 현장에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늘 이렇게 써주시네요, 호박 여사님.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다른 댓글 한번 볼까요? 책디님 한번 골라주죠. 반야마하 바라 밀다님. 제가 저번에도 이분 이분 꾸준히. 네네.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디가 진짜 인상적이에요. 팟빵에 뭐 꾸준히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 네. 이분은 아무트 시리즈 저희 모라 읽기 편 들으시고, 우리의 지구 저도 참 좋아하는 다큐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추천작으로 맞아요. 다큐 추천한 적 넷플릭스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고래 한 마리와 지금 여기에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시면서 그러게. 네 다큐멘터리 소감 전해주셨어요. 이걸 이런 보셨나 감정. 봐요. 네. 그러니까요. 가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지내는데 그런 걸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작품이어서 TV 틀고 주무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 네. 좋다. 아, 잠깐 깨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마치 집에 수족관을 들인 것처럼. 액자로도 좋다. 네, 저도 하나 댓글 소개해드리려고요. 저희가 팟빵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클립이랑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파티에도 방송이 업로드되고 있는데 오디오 맞아요. 클립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오, 키치님께서 새로운 분이네요. 네. 박상영, 황도영 작가님에 이어 신예희, 오지은 작가님이라니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셔서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분 모시면 누군가 이렇게 같이 좋아해 아, 주신다.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 방송을 듣는 내내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입가에서 웃음이 맞아요. 떠나지 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잇몸으로 계속 웃고 있었답니다. 네, 넷플릭스 잘 듣고 있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타입니다, 오타. 넷을 챙겨로만 그쵸. 바꿔주시면 네, 참 좋을 책플릭스 텐데. 잘 듣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알찬 방송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그쵸. 두 분이랑 같이 정말 편하게 방송해서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신예희 작가, 오지은 작가 두 분이랑 함께 그 기분 따라 처방전 이 코너를 진행해 봤잖아요. 오늘도 같은 사연을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작품을 처방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진 님이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 한 번 더 사연을 소개를 드릴게요. 네,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책플릭스를 듣고 있는 애투고요. 혹시 아니에요. 읽으세요. 까먹었다길래. 아니, 어제 했는데 어제인데.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어제 그래, 먹은 밥도 어제 기억이 안 나고 힘들다, 다 이런 거죠. 지금. 한치 앞도 몰라요, 사람은. 책디가 네. NG가 어. 책디가 녹화 끝나고 와가지고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커피를 못 먹어서 더 정신이 아, 오늘 없습니다. 커피를 네.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처음 네, 듣는 네.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책플릭스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버니까 취향의 폭이 더 넓어질 줄 알았는데 맞아. 오히려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취미 생활을 점차 줄이게 되고 주말엔 집에서 자거나 아무 생각 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즐기게 되었는데요. 도시어부. 그것도 점점 질려가고 일을 한 지 3년째인 올해 들어서는 정말 뭘 해도 재밌지 않은 기분이에요. 아, 이런 분들 많으시죠? 3년차 3명이 앉아서 또 많이 3년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분 혹시 우리 동기분 아닌가? 이렇게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땐 여행을 훌쩍 다녀오면 다시 의욕이 생기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네요. 아, 네. 맞아. 어제는 올해 여름 휴가로 잡아둔 사이판행 비행기 숙소까지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기분 알지? 직접 여행을 가지 못해도 여행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없나요? 하셨습니다.
네. 아, 요새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그쵸. 여행만 보고 이렇게 좀 참는 것도 있는데 그쵸. 맞아. 임계점이 오기 이게 시작했다. 여행이라는 카드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안 남은 거잖아요. 이분께는 여행이 우리 즐거움의 버튼이 그쵸. 그 있잖아요. 버튼인데 네, 그게 의욕의 딱 이제 버튼이자.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네. 아, 근데 그걸 그러게. 못하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싶네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 처방전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개팅도 맞아요. 못한다. 맞아. 그때만 이런 해도 얘기였는데. 지나갈 줄 알았죠. 맞아. 여름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사실 잘못 갔다가는 지금 큰일 그러니까요. 전국적인 더 커질 무언가가 수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긴 한데 음. 요즘 그래서 그냥 휴가 내시고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 쉬신다.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 3년 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저희도 정말 분들을 위해서. 공감이에요. 3년 뭐, 차. 뭐 하겠어요? 집에서 책 보고 맞아. 들어가 보고 영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2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맞아.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3년 차. 공감이 음. 되죠. 네.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처방전으로 신예희 작가님은 아메리칸 셰프 네. 영화 네. 소개해 주셨고 오지은 작가님은 영화 인턴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인턴을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확실히 처방이 됩니다. 아, 아, 진짜요? 정말? 다행이다. 뭔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좋은 영화 재밌네. 저도 본 지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저는 제가 안 본 줄 알고 봤거든요. 근데 음. 봤더라고요. 아, 그쵸. 아, 이런 작품들 있어요, 가끔. 나 이거 안 봤다 하는데 봤어. 그쵸. 막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참 대단한 영화죠. 어떻게 보면.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처방전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약이 맞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지금 2개의 처방전을 드렸고 세계 그 다음에 네, 각자 또 처방전을 준비해 왔는데 먼저 덕 PD의 처방부터 볼까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치- 막 인문학 이런 거 아니죠, 오늘? 아니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아, 그런 작품. 책이다.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지쳐가지고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니까 뭘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 혹은 뭘 보면 기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정말 그냥 훌훌 넘기면서 재밌게 사건을 따라갈 수 있는 소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네, 제목은 종이 여자라는 소설이고요. 네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거 아직도 베스트셀러 평대 같은 데 있더라고요. 서점 가면은 기욤 미소라는 기욤 미소. 프랑스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주인공이 아. 베스트셀러 작가. 약간 자기의 뭔가가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톰 보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가 주인공이고 이 소설이 시작되면 기사나 편지 이런 게 막 나와요. 바로 이렇게 뭔가 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망가지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로. 기사로. 간접적으로. 기사나 편지로 간접적으로. 예. 어.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하다가 뭐 술이나 마약에 찌드르는 모습들이라거나 약간 기행을 벌이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연인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인생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페인처럼 지내요. 페인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술에 찌들어 자다가 집에서 집이 되게 크겠죠.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작가니까.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술에 찌들어 자고 있었으니까 내가 헛걸었을 때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거죠. 나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있는 거야. 자기네 집에. 오, 그치. 딱 그 방이죠. 왜 있는, 뭐야, 왜 뭐야? 있는 거야? 전날 밤에 술 먹고 필름이 끊겼나 보다.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 반응이 더 웃긴 거예요. 이 여자 반응은 너 왜 나 몰라? 이런 거죠. 어머. 나는 빌리 도넬리라는 사람이야.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둘이 낸데.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 여자는 자기 이름이 빌리 도넬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야? 라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톰이라는 소설가는 누구야 하다가 뭐 난 그런 여자 모르는데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났어. 자기 다행이다. 소설 속에 나온 인물이 이름인 거예요. 헐. 그건 어떻게 그래서 종이 자. 여자구나. 자, 들어보세요. 자, 책에서 재밌죠? 나왔어. 예, 이게 하지만 이거는 왜 옷을 판타지가 안- 아닙니다. 옷을 안 다 입었지? 들어보세요. 판타지가 아니라고요?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톰 보이드라는 소설가가 생각을 하기 시작. 근데 빌리 도넬리라는 캐릭터는 뭐 하는 애였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주 나오는 조연인데 주인공 다음으로 약간 비중인 조연인데 이 여자는 시립병원이라는 간호사고 뭐 매력적이지만 뭔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연애 번번이 실패하는 약간 그 시트콤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런 조연 캐릭터 배우가. 있잖아요. 솔직하고 꿈이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난 네가 만든 소설 속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그러겠죠. 소설을 내가 약간 어떻게 됐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빨리 그쵸. 병원 가야겠다. 그러겠죠. 그 문제의 책의 한 원인은 명은 미친 거지. 그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보통은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너무 자아성찰적이었나요? 그래서 뭐 사생이냐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냐 그치. 의심을 그럴 수 하겠죠. 있죠. 사생. 왜냐하면 막 그런 가능성 예시도 막 있다. 나와요. 실제로 작가들을 쫓아다니던 광팬들이 무슨 짓까지 했는가. 그런 거 재밌더라고. 캐릭터에 이입해가지고. 그럼 집에 가라 빨리 너. 음. 라고 하는데 집은 네 책 속에 있다. 그 집은 책이야. 소름. 무서워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 진지하게 주장을 해요. 옷은 완전 왜 어거지 벗고 아닙니까? 있었는 거야? 그쵸. 그것도 궁금하죠? 네. 완전 어거지인데 어쨌든 신랑이 막 버리고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해보지만 뭔가 그 사이에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보고 뭔가 대하면 대할수록 이거 진짜로 내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가 됐네. 그렇죠.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튼 뭐 그냥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면 소설이 끝나겠지. 그렇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 근데 이제 둘이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얽히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약간 활극이에요. 뭔가 사건들이 음. 계속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빌리란 여자는 톰한테 멕시코로 가자 이래요. 오, 갑자기? 그래서 왜 멕시코냐라고 했더니 이 톰의 옛 연인이 지금 새로운 연인과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그걸 왜 가? 그게 왜 가냐? 왜 가냐? 그렇지. 네가 소설을 다 써야 내가 책 속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소설을 못 쓰고 있으니 소설 안 쓰고 있으니까. 연인을 되찾고 책을 써서 나를 집에 보내줘. 라고 하는 연인을 거죠. 되찾아야 소설이 써지는구나. 들을수록 판타지가 들을수록 맞는 말 것 같지도 않은 같은데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옷은 사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진행되잖아요. 쭉쭉 끌려가는 거예요. 저 이미 몰입됐어. 그쵸. 황당해서. 이 솔직하고 재밌네요. 털털한 빌리라는 여성 캐릭터와 그리고 밑바닥을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뭔가 몰락해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로드무비 같은 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약간 제가 이 사연에 이 작품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쭉 여행을 가는 그 거예요. 로드 네. 완전 로드 여행을 가는 건데 로드 그쵸. 북이네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얘기도 나누고 같이 많은 사건을 겪다 보면 약간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교감이 생기잖아요. 이 빌리라는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클리셰 같은 그런 게 있죠. 젊은 여성인데 매력적이고 약간 덤벙대고 약간 이런 것들은 자기를 도구처럼 사용한다. 소설 안에서 네가 내 캐릭터를 라든가 뭔가 계속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성관계라거나 약간 그런 부분 걱정이랑 불안 이런 것들 겪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막 상기시켜주면서 작가로서 약간 이 사람을 성찰하게 만들어요. 뭐 그런 그러게.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터치를 재밌다. 해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썸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둘이서? 썸을 탈 수밖에 없는데 이 키스를 하려는 순간 썸 타다가 자 빌리의 몸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뭘 토해. 뭘까요? 근데 그게 종이. 인간의 일반적인 토사물이 아니라 잉크인 거야.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컨셉에 그쵸. 이게 왜 종이 여자일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 아. 자, 이 설정만 보시고 궁금해지셨죠? 보세요. 네,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죠? 추천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멕시코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미국에서. 네. 때로 신나기도 하고 때로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 콩닥대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 벌어져요. 뭘 타고 근데 가나요? 차 타고 가는 거지. 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메리칸 셰프라거나 뭐 일반적인 여행을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풍경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전 사실 이 종이 여자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런 풍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 낯선 그치. 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쵸. 해프닝 이런 새로운 것들. 관계, 새로운 지역에서 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긴장을 한다거나 음. 혹은 더 즐겁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짜릿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슬슬 넘기면서 보면서 그냥 그것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사실 내용도 물론 이제 약간 심각해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설정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너무 비극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도 물론 그러니까 있지만. 물 조심 네. 해야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즐겁게 볼 수 있고 단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이성애자 남성 작가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것인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성찰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묘사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일종의 예술가와 뮤즈 같은 관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보시기에 애매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안하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단점을 견딜 수 있다면 저는 약간 낭낭하게 읽을 수 있는 음, 책이다. 네.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대체 이건 독특해요. 뭐야? 개성 이건 있다. 뭐야? 책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재밌죠. 되게 그래서 참신하네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반까지예요. 사실 초반도 아니고 중반까지 쭉 나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뭔가
같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디테일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후반이 쫙 펼쳐집니다. 이제 이 뒤에 잉크를 토한 다음에 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꺼운가요? 책 두꺼워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오.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왠지 제가 두꺼울 것 같았어. 읽은 기억으로는 마치 문고판처럼 되게 얇은 소설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서점에 가서 보니까 엄청 두꺼운 거야. 종이를 두꺼운 걸 썼나? 그리고 종이 두꺼운 거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요즘 좀 짧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 꽤 많잖아요. 그런 맞아. 거의 볼륨보다는 두꺼워요. 두껍고 시간 더 네, 오랜 시간을 시간을 즐겁게. 그렇습니다. 보낼 수 하지만 있는. 펼치면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정도 분량은 돼요. 아. 네. 그리고 사실 기요미소라는 작가가 저도 이제 몇 편의 작품을 읽었었는데 클리셰 투성이의 작품들을 써요. 맞아요. 네, 쓰는데 그만큼 그거는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재미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꽤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좋고 엔딩도 언해피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게 중간중간에 굴곡은 중요해요. 있어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추천하는 작품들은 언해피하면 상당히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네, 저도 되게 좋을 약간 것 같아요. 뒤에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 책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직접 책으로 읽어보고 보세요. 싶은 음.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상상한 여자가 이미 있거든요. 아 진짜? 나도 약간 되게 과연 그럴까? 클리셰적인 어떤 여자를 떠올렸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처방전은 오진님이 준비하셨죠? 저는 영화를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오. 영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영어 제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 항상 영어 제목을 찾아보거든요. 아, 그러네요. 모닝 글로리요, 영어 제목은. 어?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모닝 글로리? 이 문구사 굿모닝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뜬금없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봤는데 그걸 써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굿모닝 에브리원이 더 이 영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 웬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많은 매력의 지분은 레이첼 메가담스 배우가 레이첼 메가담스네요.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레이첼 메가담스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아, 이분이 주연하신 영화는 엔간하면 챙겨보거든요. 오버타임. 근데 제가 이제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볼까를 탐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실제 맞아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뭘 볼까 줄거리도 보고 배우도 보고 이렇게 그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포스터를 보고 클릭을 했는데 레이첼 메가담스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싶어서 이제 이 배우를 믿고 한번 시작해 봤어요. 이 일단 영화의 어떤 설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지역 방송국 PD인 베키 이게 레이첼 메가담스가 맡은 주인공. 캐릭터고요. 이 베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연들로 인해서 원래 일하던 방송국에서 이제 잘려요 베키가. 그래서 열심히 다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되게 큰 방송국의 아침 방송 그 경력직 PD로 잠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그 방송은 주요 방송사들 중에서 항상 시청률 꼴찌하는 아침 방송 중에서 제일 맨날 꼴찌해서 욕먹고 다들 거기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데스크들도 다 거의 포기한 그런 방송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키는 젊고 되게 의욕 있는 PD고 이 PD라는 꿈을 오랫동안 꿔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으로 삼았던 레전드 앵커가 있어요. 레전드 뉴스 앵커인 이 지금 이제 은퇴해서 나이가 많은 이제 마이크 포메로이라는 기자를 섭외를 합니다. 진행자로. 이 역할도 해리슨 포드 배우가 해리슨 맡았어요. 포드가 상당히 탄탄한. 앵커. 네. 근데 이 앵커를 특이하죠. 그 되게 무서워요. 막 피지컬도 크고 막 맞아. 이런데 인상 팍 쓰고. 근데 이 포메로이가 어떤 캐릭터냐면 자기 자존심에는 나는 전설의 앵커고 기자인데 아침 방송은 대부분 그렇죠. 주요 시사 외에는 연성으로 많이 콘텐츠를 그렇죠, 다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유치한 거 못하겠다 이거야. 그럼 유치뽕짝 나 안 해. 나는 진짜 중요한 뭐 비리와 정의를 위해서 뭔가 뛰는 그런 기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해 하면서 사사건건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섭외는 된 그러니까 거. 어떻게 섭외도 되게 그 과정도 되게 굴곡져요. 어떻게 섭외를 하는데 이 열심히 해보려는 이 의욕적인 베키랑 전혀 의욕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드는 이제 포메로이 사이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큰 줄거리고요. 재밌습니다. 인턴에 나오는 그 뭔가 그쵸? 제가 그거랑 이게 비틀어진 인턴 관계가 생각을 있네요. 했어요. 약간. 인턴과 약간 구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지. 인턴이 어떤 나이 든고 여유 있는 어떤 남성이 음. 의욕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여자 CEO 이 캐릭터를 변화시키잖아요. 반대로 여기는 까탈스럽고 깡깡하고 자기한테 관대하지 않은 이 나이 많은 남자를 이 밝고 열심히 하는 의욕적인 젊은 여자가
변화시켜 나가는 음. 과정을 보여줘서 되게 전형적인 어떤 코드예요. 근데 되게 재밌고 제가 이 작품을 이분에게 처방한 이제 주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상 뭐 개연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좋은 게 의욕이 없을 때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문직 되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아. 나오는 콘텐츠를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의외로 또 모르겠어요. 전문직 맞아, 남성보다는 맞아. 또 전문직 여성이 나와서 특정 직업에 의욕을 가지고 뛰는 음. 모습을 보면 되게 활기가 좀 생기는 느낌? 제가 이거 밤에 이제 퇴근하고 한 11시부터 봤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밝아지는 네, 영화예요. 되게 밝아지는 따뜻하고 영화예요, 좋다. 진짜. 특별한 어떤 갈등이랄 게 그렇게 막 찝찝한 게 없고요. 음.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송국은 저희가 방송국에서 일하지만 특유의 그 활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있죠. 사람들은 다 지쳐 있긴 하지만 현실은 그래 맞아. 어쨌든 밖에서 보면 매일매일 활기가 있어 보여. 어쨌든 제3자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 소식을 찾아내고 만들고 화면이나 이제 라디오로 보여주는 그게 되게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 PD의 어떤 열정, 의욕 이런 게 되게 보는 사람한테도 힘을 주는. 현실은 사실 저희 뭐 아침 방송 매일 생방송 하고 있는 우리 덕피디님도 계시지만 여기 책대님도 계시지만 보통 사람이 방송국의 생방송 현장을 생각할 때 느끼는 환상 그게 다 그렇죠. 펼쳐집니다. 맞아요. 그게 저도 느낌이 드는 게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 저희랑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를 다른 거예요. 온도를 맞아요. 느낄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제가 다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는 그렇게 활력 있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 가장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수습일 때라든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드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은 되게 다이나믹하긴 해요. 신나요, 뭔가 그리고 설레고. 이제 저는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분단위 그리고 십몇 분 단위로 맞아. 뭔가 계속 어쩔 때는 바뀌고 초단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어요. 한순간도 네, 긴장을 움직임이 놓지 있어요. 않고 네, 네. 딱 살아있는 그 느낌. 그렇게 이렇게 말로 얘기하니까 또 되게 매력이 다이나믹해 보이네. 되게 있어 보여.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다. 제가 6시 55분에 가서 주문을 해놓으면은 7시 3분에 내려가서 네, 맞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저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제가 회사 와서 대부분 녹화 방송을 저는 많이 해서 생방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옆에서 이제 진행되는 걸 옆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제가 막 콜을 주고 뭐 커트를 외치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생방에 대한 또 환상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막 했죠. 네. 내가 레이첼 맥아담스가 돼서 막 3번 뭐 자막 틀리면 자막 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영어를 물론 하지만 되게 재밌고 생방송의 생자가 또 살 생자잖아요. 살아있지. 라이브가 날것에. 라이브.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행을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되게 뉴요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이 영화의 큰 맞아요, 매력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요소를 내가 왜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이 들지 생각을 해봤는데 관광객들은 아침마당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 아침 뉴스 이런 거를 사실은 진짜 그 나라 사람만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 뉴욕의 바쁜 살고 새벽을 있는? 시작하는 어떤 뉴요커가 된 기분이고 실제로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 뉴욕의 다양한 풍경들도 당연히 보여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들을 내가 간접으로 느끼면서 내가 뉴요커가 돼서 이 아침 방송을 매일매일 보는 어떤 간접 경험을 주는 그 레이첼 느낌입니다. 맥아담스 캐릭터 이입을 해보면 그 네.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뉴욕이라는 어떤 되게 매력적인 도시에 방송국 전문직 방송국에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활기찬 컷을 보여주겠지만 어,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출근길이 거예요. 나 지금 출근길 매일 아침 새벽 방송 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그렇죠. 저녁에 출연자 막 막 자고. 뭐 사고 나면 빨리 대안할 거 찾고 다 그쵸, 똑같은 그쵸. 거예요. 막 3일 카운트다운에 막 긴장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통통 튀는 그 분위기가 사실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각본을 쓴 분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작가예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막 전문직의 세계 막 그래서 네. 인턴 바쁘게 분위기가 났나 돌아가는 보다. 그럴 수도 그런 있겠다. 느낌들이 좀 잘 살아있던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면 크게 막 고민 없이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이 젊은 PD의 입장에 이입을 해서 좀 활기찬 느낌을 잠시나마 한 2시간여 가량이라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고민 없이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좋겠다. 그래서 항상 이 아침마당이래요. 제가 왜 자꾸 아침마당이라고 모두가 그러냐면은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제가 자꾸 그것을 아침마당이 머릿속에 있냐면 여유만이라 그래 여유만.
제가 무슨 이 영화 무슨 네티즌 댓글평 이런 걸 보는데 누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너무 정확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9시 뉴스 앵커가 아침마당 신참 PD와 티격태격 끝에 궁금한 이야기 Y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약간 찰떡 현지화가 맞아. 제대로 된 댓글이어서 제가 자꾸 머릿속에 아침마당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가 맨날 아침에 이제 이 오프닝을 열 때 굿모닝 에브리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굿모닝 에브리원이구나.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추천드립니다. 네. 9시 뉴스 앵커가 아침마당에 갑자기 뭐 요리하는 거에 나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막 우리가 갑자기 봐도. 막 맛집 뭐 소개하는데 막 어. 리액션을 해야 되고 그 병아리를 잘하기도 막 쉽지 않아. 보여주고. 그러니까 딱딱한 어. 프로그램 하던 사람들은 그 문법에 그쵸. 익숙해가지고 사실 쉽지 않죠. 수더분하게 하고 음. 되게 맞장구도 망가지는 쳐주고. 거를 안 그렇죠. 무서워하면서 그게 아침 프로그램의 묘미인데. 그래서 좀 되게 자기 그 남자 캐릭터 자기의 어떤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자기가 벽을 깨고 다른 사람들의 아침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일로 변화해 가는 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사연이 상상이 있고. 안 돼.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아침마당 하는 아침에 거잖아.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유산슬이랑 같이 트로트 소개하는 부르고. 거 갑자기 막 다이어트 맞아. 비법에 대해서 그렇지. 얘기하고. 맞아. 무슨 8가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영 여행이 어땠네 막 이게 가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러면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살려보려는 또 PD는 얼마나 그니까. 쉽지 않을까. 나는 그- 사실 PD에 더 이입이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좀 기분 좋아지는 영화 한 편 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지어온 처방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작가 이름 어렵죠? 카잔 맞아요. 차키스. 유명한 카잔차키스. 작가임에도 아무도 이름을 쉽게 약간 말하지 못하는. 러시아 느낌의 이름 스키, 스키. 같은데 아니에요. 스키가 아니네. 네, 아. 차키스. 키스네요. 카잔차키스. 키스. 그리스인이세요. 아.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리스인 조르바. 네. 이 책 읽어보신 분도 많고 안 워낙 읽어보신 분도 어디 뭐 많은 리스트에 것 많이 같은데, 올라오는 네. 명작 그걸로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책을 떠올리면은 우선은 자유. 아 진짜. 아. 자유인이에요. 자유에 대한 네. 책의 조르바가 별로 자유롭지 않던데. 하지만 그 책에 나오는 배경과 그 인물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인생 까짓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아, 들고 진짜. 좋네. 좀 삶이 쉬워지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벌써 흥미로워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이 조르바라는 조르바,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음.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주 자유분방한 야생마. 좀 마주치기 라고. 싫은데요, 시험실에서는. 갑자기? 그리고 처음에 맞췄을 때 좀 거부감이 있어요. 아, 이 책에서도 그럴 것 실제로. 같아요. 근데 조르바의 매력이나 삶의 태도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되게 응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연자분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조르바라는 사람을 보고 기억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자유로운 가질 것, 기분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의 배경이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니 그리스 가고 로마 싶다. 신화에서 네. 많이 봤어요. 우선은 뭐 마음만이라도 바닷가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 묘사 자체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언젠간 읽어보시면 가보시고 그 좋을 전에 것 일단 같습니다. 책 속으로 가보는 거지 뭐. 네, 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은 조르바가 아니에요. 그리스인. 아 그래요? 네. 아니야? 대반전이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황했어. 나가 있구나. 제 생각에 이 나가 작가 같은데 어쨌든 나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나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같이 이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를 보좌하는 하인 같은 느낌의 사람이 조르바예요. 오, 그래서 대반전. 이 주인공 나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르바가 단 한 명의 직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생각나는데요. 80일간 세계 일주의 그러니까 그 주인과 또 이런 꼭 이렇게 세계의 명작들을 이런 식으로 하인이 버디물이 좋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졌나요? 특이한 하인 거. 아니죠? 하여튼. 네, 특이한 거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주인이 30대 지식인이고 조르바는 결혼도 해보고 사람도 죽여보고 아이고. 전쟁에도 나가보고 잠깐만. 자유의 오케이, 약간 오케이, 알았어. 이제 사이즈가 나왔어. 뭐 겪어본
겪어본 것뿐만 안 겪어본 일이 없는 60대 산전수전 다 노인이에요. 겪었네. 정말 안 네. 겪어본 일이 없네요. 60대 노인. 무려 아.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렇네. 할아버지구나. 네, 할아버지예요. 아, 요새는 60 할아버지 아니지. 하여튼 근데 아저씨네요. 오히려 행동하는 건 청년 같죠. 청년보다 아. 더하죠. 근데 반면에 이 30대 지식인 주인공은 너무 책벌레예요. 책밖에 몰라. 실제로 그 동료가 책벌레라고 별명을 말하기도 해요. 백면서생.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에게 더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 그렇네.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책으로만 사는 인물이라면은 조르바는 산투르라는 현악기가 있대요. 그거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한량이네. 그리고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혀로 안 나와 할 때는 춤으로 막 말을 해요. 자유로워. 기분이 야. 너무 좋으면은 막 진짜 뛰어오르면서 막 춤을 춰요. 그 장면이 막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한 끝부분에서 귀가 트였던 문장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조르바가 주인공이랑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서 따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조르바가 주인공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당신한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먹을 거라고요.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가진 걸 몽땅 거는 일은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뭘 남겨둬요.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아니지. 오히려 더 단단히 매달려요. 이 잡것은.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하면서 놓아버려라. 이성의 끈을 잘라라. 잘라라고 자꾸 말을 해요. 이 책의 전반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끈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카밀러라는 차의 비유를 하는데 국화차의 한 종이래요. 그러니까 밋밋하다는 거죠. 뭔가 차 정도고. 국가차를 지금 약간 비하한 거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그렇게 보고 네. 있다. 네네. 그러고 만약에 이 줄을 끊어버리면은 럼주가 된다 인생이. 술 좋지. 국가차에서 럼주라면 국가차 밋밋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좀 머리가 먼저인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성공할 확률이 막 항상 높다고 그렇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조르바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저거 뭐 이제 손가락질 60, 받는. 나이 그렇죠. 60 먹고 정신 춤추고 못 차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래하고. 자꾸 이 사람 조르바의 말처럼 모든 거를 몽땅 걸어보고 무언가를 내가 해본 적이 있나? 럼주 같은 시기를 내가 보내봤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지랑 더피디는 국가차인가요? 생각을 해보고 안 그래도 생각을 나도 해보고 저도 지금 있어요. 내가 럼주인가요? 럼주의 시간이 누가 있었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럼주일까? 내 앞에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 럼주라는 시기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거야. 맞아요. 맞아요. 상대적인 왜냐면 거죠. 어디까지가 일탈이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오늘 밤 뭐 술 먹고 어디 가서 놀았어 뭐 이 정도가 일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벌여야 그러니까 뭐 예를 나한테는 들어서 럼주인데 눈 저 떠봤는데 사람한테는 막 눈 떠봤는데 내가 해외야 거기까지 한다고요? 와. 아니면 뭐 내가 막 갑자기 뭘 하다 보니까 뭔가 뭐 경찰에 와길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 맞아요. 거 다른 건데 맞아요. 럼주 같은 행동이 나한테는 청아한데 저 사람한테는 고량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비유가 좀 너무 너무 고상하지 못했나요? 어쨌든 술이 아, 청아야. 럼주 얘기를 해서 내가 자꾸 그치. 럼주를 안 우리- 좋아해서 이렇게 비유를 바꿔봤는데. 럼주는 칵테일 만들어 먹으면 예술입니다. 갑자기 근데 국화차 같은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맞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거 어떻게 국화차 같이 살다가 때로 필요할 때로 때는 럼주 같은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성적인 줄을 끊어본 적이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신 하게 놓고 해본 적이 되더라고요. 있냐. 응. 그게 진짜 무섭긴 해요. 머리가 뭘 남겨둔다는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게 항상 뒷일을 브레이크지, 생각하고 브레이크. 놀잖아요. 놀아도. 맞아요. 브레이크 잘 봐주는 거야.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쉽게 잃을 게 많이 말해서 없는데. 그런 거네요. 저도 브레이크 얘기 방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냥 엑셀 밟을래 브레이크 밟을래 순간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더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브레이크 바로 얹고 브레이크를 엑셀을 보통 끼작끼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가 망가진다 그러다가. 제가 요새 따릉이 탈 때 속도를 더 내도 되는데 끼작끼작 브레이크를 아. 손을 얹고 좀 가긴 줄이는 가는데. 거예요. 그치. 무서우니까. 그래 맞아. 브레이크를 잡긴 봤는데 잡아야 돼. 확 잡진 않아요. 혹시 그렇죠. 모르니까. 아, 이것도 역시 우리 가야 셋 되고. 중엔 조르바가 없다. 조르바가 없다. 조르반 없어. 근데 조르바가 있으면 이 시간에 여기서 이거 녹음하고 있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아유. 왜 이렇게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한국인 오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냥 어떤 그게 특징이 있나 해서 제가 안 읽어봐서 이 왜 하필 책을. 그리스? 어. 배경이 크레타라 그런가? 배경 애국심? 자체가 그리스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음. 그리스랑 터키랑 있었던 뭐 전쟁이 배경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리스인이 뭐 핍박받거나 이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리스인 조르바 굳이 왠지 그리스인을 자유영혼이면 붙였던- 국적의 구애를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징이 있나 그냥 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어. 아무 말이나 던져보면 뭔가 한 정신이 영국 자유롭다. 사람 누구. 정신이 자유롭다. 뭔가 어. 그런 거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는 철학이 그리스. 발흥한 곳이고 뭐 되게 아. 수준이 올라가네. 네. 나는 아니, 뭔가 흥청망청인가 제가 그리스 예전에 로마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 그리스랑 로마가 그게 되게 대비되는 그 맞아요, 맞아요. 문화를 가지고 맞아요.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재미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범생일 수가 없다. 럼주인 척해.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리스인 조르바가 할 때가 있거든요. 제우스 얘기를 해요. 뭐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인답게. 여자를 가만두지 않았다. 뭐 약간 아. 이런 얘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리스를 굳이 넣은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뭐 재밌네. 누구였죠? 뭘까요? 카잔스키? 아니요, 아니요. 카잔 차키스. 차- 카잔차키스님만 아는 걸로. 네. 아니 뭔가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보다 아는 교양이 사람이 있는 있나요? 교양 분들이 있는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희가 모르고 하는 방송. 그 주의할 점이 아까 덕 PD도 말씀하신 것 중에 여자가 볼 때 여자를 묘사하는 부분, 그렇죠.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그 작품 중에 왠지 말씀해 조르바, 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조르바가 필터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 불편한 캐릭터구나. 네, 엄청 불편해요. 네.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이 정말 낭자합니다, 책 안에. 그래서 오래된 책이어서 시대사회 반영도 전혀 못하고 있고, 하지만 그냥 이 발언은 좀 불편하지만 조르바의 삶의 태도에 중점을 맞춰서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내용은 되게 흥미롭고 재밌어요. 이 조르바 캐릭터가 PC하게 말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어. 그걸 발언이 좀 세요. 이상하긴 하죠. 양보하고 볼 수 있을 이 정도일 것 작품으로 같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데? 이 작품 때문에 이 작가가 그래, 세계적인 이게, 대열에 엄청 올랐어요. 유명한 청소년 필독, 청소년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명작선 이런 뭐 거에 100개 항상 올라와요.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맞아. 그런 책 아닌가? 뭐길래 왜 그리스인 책을 읽어야 여기에 되나. 반전이 있어요. 작품 뒷이야기에 조르바가 실존 인물이라고 나와요. 아, 진짜? 진짜? 제가 이거에 깜짝 놀랐는데 작품 해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저자 작가가 실제로 만나봤대요. 만나서 그때 인상을 너무 크게 깊게 받은 거죠. 소설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앞에서 이 나라는 주인공이 이 작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 작가라고 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렇지 어느 않을까요? 정도 반영된 그런 음. 상세한 어. 설정 말고는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아. 실제로 카잔차키스가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자서전.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진짜? 택했을 아. 것이다. 길잡이를? 음. 줄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이분도.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약간 이게 범생이가 난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어. 양아치를 동경하는 그런 느낌인데. 잠깐 이런 책벌레가 이런 시원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엄청 받아요. 어머. 느끼고 그래. 난 뭔지 책벌레라서 알 것 적어도 같아요. 우리 책플릭스 듣고 계신 분들은 길잡이 사мот대잖아. 자유를 느낄 수 이 있는. 작가분 뭐 근데 거꾸로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또 나는 뭔가 책벌레를 이렇게 보면서 그치. 아 저렇게 성품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인공 나가 친구가 이제 책벌레라는 별명 붙여주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동포들을 구하러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벌레는 안 가요. 그냥 자기 삶을 지키고 싶은 거지. 보수적이네. 네. 역시 책벌레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취하니까 친구가 책벌레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행동하지 그래서 않는 지성이네. 그래서 본인이 그 아까 막걸리 시키는 우리 행동하는 지성. 반성을 가장 하면서 반하는, 자기가 좀 행동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행길에 오르다가 조르바를 조르바를 만나요. 나는 약간 오해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냥 책벌레가 동네 어떤 한량을 만나서 너무 충격받아서 신나서 이걸 쓴 줄 알았는데 만남의 어떤 과정이 되게 뭔가. 인상적인 어떤 실제로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남의 과정부터 좀 공갈이었어요. 조르바가 공갈. 나 스프 시작부터? 잘 만들어 나 데려가 막 이런 식으로 아. 되게 자신감 있게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어서 얘를 데려가야겠다라고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거죠. 조르바의 고뇌는 없어요?
조르바의 고뇌는 엄청 많아요. 아. 근 대신 되게 자유로워요, 그 고뇌가. 어. 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신선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벌레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책을 100권 읽은 나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조르바는 그런 생각을 책을 하는구나. 100권 읽은 어. 나도 못하는 생각.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되게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음. 책벌레 하여간. 그러게. 책이 그래서- 되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작가가 이 작품을 정말 끔찍히 생각했던 게 드러나는 게 묘비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오, 이- 실제 작가가? 네, 돌아가셨어요? 실제 작가가. 네. 돌아가셨겠지. 미리 정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작품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야 난 자유다. 자유롭다. 야, 이게 그냥 즐겨라 이게 아니네. 네, 맞아. 맞아요. 욜로 막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절대 아니네. 아니에요. 이 책으로 뭔가 사연자도 이 조르바의 삶처럼 좀 자유로의 여행을 좀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추천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작가님들이 추천해주신 영화 2편, 또 저희가 처방한 작품 총 5개 살펴봤는데 이 중에 이거는 꼭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원픽 하나씩 꼽아볼까요? 저는 작가님들 추천해 주신 거는 이미 다 한 번씩 본 적이 있고 음흠. 제가 이 조르바 한량인 줄만 알았던 조르바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졌어요. 한번. 근데 두 책 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책이라서 제가 종이 여자랑. 휴가에 한번 음. 읽어볼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르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아. 강민규 작가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술집 주인을 조르바라고 불러요. 근데 뭐 약간 조르바 느낌이 여기서 연관 그러니까 받았나 그 보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인 아, 조르바의 그 조르바라고 이렇게 이 나와요. 조르바? 그래서 뭔가 그냥 뭐 자유로운 영혼의 대명사인가 보다 정도 그 생각하고 정도로 있었는데 막연히. 그냥 아까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고 전쟁에 대한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만큼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리스인 조르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표지나 이런 것들의 압박과 저도 이 이게 안 그- 땡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훈될 네. 교훈 당할까봐.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대표적인 범생이 씨가 그래서 조르바를 보내서 나는 럼주가 되겠어. 집에 갈 거야. 그럴까봐 겁이 나는. 네, 책디는요? 저는 종이 여자 한번 읽어보고 아, 싶어요. 흥미로워, 그 종이 뒤에 여자도.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여자 이미지가 지금 벌써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좀 맞춰서 읽어보고 싶네요. 네. 어제 오늘 저희가 처방해드린 5개의 작품 중에서 꼭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입소문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 귀찮잖아요. 사실 듣고 그쵸. 나서 뭔가를 네. 남긴다는 게 하지만 저희에게 아주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힘이 된다는 거 네. 밝히면서 공유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